서울에 사는 50대 맞벌이 부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컸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장 큰 고민은 집과 노후입니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을 보면 계산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대출을 늘리자니 부담스럽습니다. 퇴직 이유를 생각하면 현금도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강남이어야 할까? 출퇴근이 편하고 지하철이 가깝고 생활하기 편한 대단지라면 다른 지역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 바로 이런 움직임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8월 셋째 주 0.22% 올랐습니다. 전주의 0.21%보다 상승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서울 전체 숫자가 아닙니다.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주춤했느냐입니다. 강남구는 마이너스 0.05%입니다. 서초구는 마이너스 0.09%였습니다. 반면 성북구는 0.45% 올랐습니다. 중랑구와 서대문구도 각각 0.44% 상승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강남과 서초는 오히려 약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지역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거나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 숫자를 단순한 부동산 통계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집을 살 때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집은 투자 자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거비이고 노후 자산이고 필요하면 현금화해야 할 가장 큰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지금 사람들은 강남보다 다른 지역을 보기 시작한 걸까요? 단순히 강남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서울 주택시장이 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이 함께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지역별 방향이 달라지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집을 알아보는 장면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말 오후입니다. 부부가 부동산 앱을 켭니다. 강남 아파트를 검색합니다. 가격을 봅니다. 잠시 말이 없어집니다. 지역을 넓혀봅니다. 성북구를 봅니다. 지하철역과 거리를 확인합니다. 대단지인지 살펴봅니다. 학교와 병원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을 비교합니다. 이 정도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강남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좋은 집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수요는 다음 선택지를 찾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조사에서 강조한 부분도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관망세가 있지만 역세권과 대단지처럼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상승 계약이 계속 체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거래를 보겠습니다. 성북구 보문동,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76제곱미터입니다. 8월 14일 14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입니다. 그런데 같은 면적이 지난 5월 22일에는 13억 원이었습니다. 약 3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1억 4천만 원. 숫자로만 들으면 감각이 잘 오지 않습니다. 월 4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단순 계산으로 35개월치입니다. 거의 3년에 가까운 저축액이 몇 달 사이 가격 차이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집값의 움직임은 40대와 50대에게 더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20대처럼 긴 시간을 두고 자산을 다시 만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갈아타기는 노후 자금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움직이는 방향을 놓치면 원했던 생활권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중랑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면목동 용만신 59제곱미터가 6억 5,7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권도 움직였습니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84제곱미터가 16억 7,79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남은 어떨까요? 강남 3구와 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은 이번 주 0.04%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전주의 0.05%보다 줄었습니다. 더 길게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동남권 상승폭은 7월 첫째 주 0.25%에서 이후 6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강남구는 마이너스 0.05%입니다. 서초구는 마이너스 0.09%입니다. 송파구도 상승은 했지만 0.12%에서 0.10%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강남 시대가 끝났다는 건가?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한두 주의 가격 움직임만으로 장기적인 지역 가치가 바뀌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강남권은 가격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거래 한두 건에도 주간 변동률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뉴스에서 중요한 것은 강남이 끝났느냐가 아닙니다. 강남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해졌습니다. 세금입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을 내놓으면서 고가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이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요자는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더 오를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출이 얼마 필요한지, 퇴직 후에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유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생활비를 남길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의 이름보다 감당 가능한 가격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만 보고 있으면 놓치기 쉬운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밖으로 시선을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값은 0.15% 올랐습니다. 전주의 0.14%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성남중원구는 0.50% 상승했습니다. 수원 권성구도 0.47% 올랐습니다. 공통적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나 대단지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전반적으로 보합 수준입니다. 4대 광역시는 0.00%였습니다. 울산은 0.04% 올랐지만 대구는 마이너스 0.02%였습니다. 이제 퍼즐이 조금 맞춰집니다. 단순히 강남이 떨어지고 강북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더 세밀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인지 아닌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역세권인지 대단지인지 새 아파트인지 생활 인프라가 좋은지에 따라 가격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가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5세 부부입니다. 퇴직이 멀지 않았습니다. 현재 집을 팔고 마지막 갈아타기를 고민합니다.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강남권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서울의 역세권 대단지를 선택하고 남은 현금을 노후 자금으로 보유할 것인가. 예전 같으면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가 중심 질문이었다면 은퇴를 앞둔 가구에는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집을 사고 나서 내 통장에 얼마가 남는가? 20억 원짜리 집과 15억 원짜리 집의 차이는 5억 원입니다. 5억 원을 연 3% 수준의 현금 흐름으로 단순 환산하면 연 1,500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약 125만 원입니다. 물론 실제 수익률과 세금은 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운 사람에게 5억 원의 의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의료비가 될 수도 있고, 자녀 지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40대 이후의 주택 선택은 수익률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집의 가격과 삶의 가격을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집값 움직임을 볼 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번 시장의 핵심을 강북의 반란이라고 표현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성북구에서도
모든 아파트가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중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언급한 표현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세권, 대단지, 정주 여건, 사람들은 단순히 싼 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서 살고 싶은 집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 지점입니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 생활 환경이 괜찮고 가격까지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곳으로 수요가 압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세 시장에서도 비슷한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은 0.19%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마이너스 0.08%였습니다.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은 반포와 잠원동을 중심으로 약했습니다. 반면 성북구는 0.37%, 강북구도 0.37%, 도봉구는 0.36% 올랐습니다. 매매 시장뿐 아니라 전세 시장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전세는 실거주 수요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매매와 전세가 함께 움직이는 지역은 조금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규제, 금리, 입주 물량, 세제, 경기 상황에 따라 수요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의 핵심은 어느 동네를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이라는 이름보다 어떤 서울인가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흐름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서울 집값을 보는 새로운 기준이 될까요? 주택시장을 볼 때 우리는 자주 한 문장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서울 집값이 오른다, 강남이 떨어진다, 강북이 뜬다. 하지만 실제 가족의 선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자녀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대출이 있고, 퇴직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15억 원짜리 집이라도 30대와 50대에게 의미가 다릅니다. 50대에게 집값 1억 원의 차이는 노후 자금 1억 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값은 0.22%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눈여겨볼 변화가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는 약했고 성북과 중랑, 서대문은 강했습니다. 경기에서도 특정 지역과 대단지가 움직였습니다. 지방 전체는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전세 시장도 지역마다 방향이 달랐습니다. 결국 하나의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시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값 뉴스를 볼 때는 서울이 몇 퍼센트 올랐나 보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에게는 더 현실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집에 자산을 얼마나 넣을 것인가? 노후 현금을 얼마나 남길 것인가? 직장과 가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입지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이번 성북과 중랑, 서대문의 상승세는 그 고민이 시장 가격으로 나타난 장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몇 주간의 흐름만으로 서울 부동산의 장기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신고가가 계속 이어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볼 때 최고의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집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강남과 강북의 대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통이 좋은 집, 생활하기 편한 집, 신축 또는 대단지, 그리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가진 집으로 수요가 더 집중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집값이 얼마 올랐다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훨씬 현실적인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집에 돈을 더 넣을 것인가? 아니면 노후의 여유를 남길 것인가? 이 선택에는 누구에게나 같은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후 자금까지 더 투입해서라도
강남처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활하기 좋은 역세권 대단지를 선택하고 현금을 더 남겨두시겠습니까? 실제로 갈아타기를 해보셨거나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지역별 집값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50대 이후 갈아타기를 할 때 집값뿐 아니라 세금과 노후 현금 흐름까지 어떻게 함께 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의 변화는 어디가 비싼가 보다 사람들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